나이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모든 걸 다 속였어요. 동호회 사람들조차도 다 몰랐대요. 이분이 유부남이라는 거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좀 충격적인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남녀가 만나서 네. 친해지고 사귀어 가면서 네. 결혼을 약속했는데 네.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결혼 상대자인 남자가 네. 유부남이었던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거에 네.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만난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몰랐다가 이제 유부남인 경우를 알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은 이제 뭐 사진을 보다가 알게 되거나 우연한 계기로 대화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럼 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만남을 차단해야 합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왜냐하면 알고 만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도가 되는 거거든요. 불륜이 네,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상간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유부남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몰랐을 때는 나도 피해자인 건데 이제 알고 나서 만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언제든지 상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그 즉시 만남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를 한다면 녹취로 뭔가를 남겨놓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오빠 이러이러한 사실을 오늘 알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로 남겨놔야 혹시라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난 전혀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 바로 연락을 차단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남겨두시는 게 필요하고, 물론 그 전에 왜 이렇게 속였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관계를 끝내야 되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뭐 잡아떼다가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연락을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물어봐서 이쪽에서 거짓말하는 것까지 증거로 남겨놓으면 더 내가 결백하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연락 끊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이런 소송을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송을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형법에 네. 있었죠. 혼인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면 보통 유부남들이 하는 건데 네. 이제 미혼 여자를 상대로 이제 뭐 결혼하자 이러면서 사귄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어서 형사처벌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위헌으로 없어졌죠. 네. 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만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는 현실적으로는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부남을 상대로 네가 결혼 얘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시간과 비용을 날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농락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경우에 네. 실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용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깊이 갔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는지를 다 감안을 해서 사례마다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이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까지 약속하고 진심으로 사귀었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면이네요. 그리고 손해배상액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변호사를 써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실제 인용되는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너도 어느 정도 좀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냐 이런 정신적인 이유에서 하시지 어떤 소송적인 실익,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은 또 유부남 배우자의 어떤 상간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여기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소송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그럼 이런 실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봄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됐던 사례였는데 남자분이 유부남이셨는데 나이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모든 걸 다 속였어요.
그리고 어떤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났기 때문에 거기 동호회 사람들조차도 다 몰랐대요. 이분이 유부남이라는 거를. 근데 너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빠지지 않는 남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좀 의심을 하셨대요. 그냥 농담으로 아, 저 유부남 아니야? 왜 우리 딸 같은 평범한 애를 만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정도 배우자가 그 동호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방식으로 알리게 돼가지고 그 모든 실체를 이제 알게 되셨는데 증거가 좀 명백한 거예요. 그 동호회 사람들조차도 몰랐으니까. 만약에 유부남인 걸 알았다면은 뭐 부모님 인사를 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서 상대방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법률사무소 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